혹시 매일 아침 커피를 드시나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 아침에 커피 한 잔은 습관처럼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잠깐, 우리가 아침마다 마시는 커피 한 잔에 무언가를 딱 하나만 더 넣는다면 그 커피가 완전히 다른 음료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저는 수십 년간 임상 및 과학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온 의사로서 뇌, 감정 및 감성지능, 당뇨병 및 대사질환, 비뇨기과, 그리고 60세 이후의 건강과 장수 분야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뇌, 신체, 호르몬, 대사, 그리고 감정이 어떻게 깊이 연결되어 생각, 결정, 행동, 건강, 그리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의료 현장 경험, 연구, 그리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얻은 교훈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50대 이후 우리 몸에서 근육이 매년 최대 8%씩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속도가 너무 조용해서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일어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커피 한 잔이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니라 여러분의 근육을 지키고 혈관을 청소하고 관절을 보호하는 진짜 건강 음료로 바꾸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알려드릴 재료는 모두 8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라 비싼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 집에 이미 있거나 가까운 마트에서 1,000원, 2,000원이면 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약 없이 병원 안 가고도 몸을 바꿀 수 있는 방법, 오늘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커피에 뭔가를 넣는다고 근육이 살아나고 혈관이 깨끗해진다고요? 그런데 연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나서 그리고 수많은 환자분들의 변화를 직접 목격하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0대 이후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이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알고 계셔야 제대로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임상에서 오랫동안 관찰한 결과 50대 이상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심각한 근감소증 위험군에 속해 있었습니다. 근감소증이란 근육이 눈에 보이게 빠져나가면서 몸의 힘이 약해지는 상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장을 봐서 집에 들고 들어오던 무거운 쌀 포대가 이제는 무거워서 못 들겠다. 계단 오르는 게 무릎에 부담이 된다. 이런 증상들이 다 근감소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젊었을 때 밥심으로 일했습니다. 몸 하나로 가족을 다 먹여 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몸이 조금씩 힘들어지고 있다면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커피 한 잔에 넣는 재료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8가지는 각각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의 몸을 도와줍니다. 어떤 건 혈당을 안정시키고, 어떤 건 혈관을 청소하고, 어떤 건 근육에 직접 단백질을 공급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저녁 당장 한 가지는 실천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지도 못하셨을 텐데요. 바로 계피입니다. 계피라고 하면 보통 떡이나 과제 들어가는 향신료 정도로만 알고 계시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계피가 아침 커피에 들어가는 순간 완전히 다른 의미가 생깁니다. 제가 당뇨 및 대사질환 분야에서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매일 계피를 꾸준히 섭취한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공복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혈당이 급하게 올랐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면 우리 근육이 제대로 영양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환자분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60대 초반 여성분이었습니다. 오후만 되면 몸이 처지고 점심 먹고 나면 졸음이 쏟아진다고 하셨습니다. 발이 무겁고 허벅지 힘이 예전 같지 않다고도 하셨어요. 제가 아침 커피에 계피 반 티스푼을 넣어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에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하셨죠. 그런데 몇 주 후에 전화를 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후에 덜 졸립니다. 다리도 좀 가벼워진 것 같아요. 계피의 원리를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때 인슐린이 나와서 세포문을 열고 당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50대 이후에는 이 세포문이 잘 안 열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래된 자물쇠처럼 뻑뻑해지는 거죠. 계피 속의 특정 성분이 이 자물쇠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어서 인슐린이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결국 근육에 영양이 더 잘 전달되고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됩니다. 사용하실 때는 실론 계피라고 표시된 것을 쓰시면 좋습니다. 아침 커피에 반 티스푼에서 한 티스푼 정도를 넣으시면 됩니다.
달지 않은데도 자연스러운 단맛이 살짝 올라오고 향도 좋아집니다. 칼로리는 거의 없습니다. 첫 번째 계피 정리해드리면 혈당을 안정시키고 근육의 영양 전달을 도와주는 재료입니다. 아침 커피에 반 티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혹시 코코아 가루 집에 있으신가요? 핫초코 끓일 때 쓰는 그 가루가 아니라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코코아 파우더 말씀드립니다. 코코아는 초콜릿의 원료입니다. 그런데 설탕을 뺀 순수한 코코에는 플라보놀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이 플라보놀이 우리 혈관을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혈관 탄성이 떨어진 환자들에게 코코아 섭취를 권장했을 때 혈관 건강 지표가 개선되는 사례를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우리 몸에서 근육이 힘을 내려면 산소와 영양이 혈관을 통해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수도관에 오랫동안 물때가 끼면 물이 잘 안 나오듯이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코아의 플라보놀이 이 수도관을 다시 부드럽게 만들어줘서 혈액이 잘 흐르게 도와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코아를 아침 커피에 넣으면 맛도 좋아집니다. 달달하지 않고 조금 쌉쌀한 맛이 커피와 정말 잘 어울립니다. 한 티스푼을 뜨거운 커피에 넣고 잘 저어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무가당 코코아 파우더를 쓰셔야 합니다. 코코에는 철분,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도 들어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이 근육 기능에 꼭 필요한데 50대 이후에는 이런 미네랄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커피 한 잔으로 이걸 보충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죠. 두 번째, 코코아 가루. 정리하면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는 재료입니다. 한 티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처음 들으시면 좀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커피에 기름을요 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코코넛 오일 또는 MCT 오일입니다. 우리 세대는 기름이라고 하면 일단 건강에 안 좋은 것, 살찌는 것,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시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름이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코코넛 오일에 들어있는 중간사슬 지방산, 즉 MCT라는 성분은 일반 기름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몸에서 처리됩니다. 저는 임상에서 MCT를 꾸준히 섭취한 50대 이상 환자들에게서 식사 이후 에너지 집중력이 유지되는 시간이 더 길게 나타나는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점심 먹고 나서 졸리고 피곤한 게 덜하다는 겁니다.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 때 두 가지 원료를 씁니다. 하나는 포도당, 즉 탄수화물에서 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케톤이라는 건데 이게 지방에서 옵니다. 나이가 들면 세포가 포도당을 잘 활용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배터리가 낡은 것처럼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케톤은 이 낡은 배터리로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연료입니다. MCT 오일은 체내에서 빠르게 케톤으로 바뀌어서 뇌와 근육에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처음에 바로 큰 양을 드시면 속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반 티스푼 정도로 시작하시고 일주일에 걸쳐 조금씩 늘려가세요. 세 번째, 코코넛 오일 또는 MCT 오일. 정리하면 세포에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해서 오후 피로를 줄여주는 재료입니다. 반 티스푼부터 시작하세요. 네 번째입니다. 이번 재료는 많은 분들이 이미 커피에 넣고 계실 거예요. 바로 우유 또는 두유입니다. 우유, 그거 다 알잖아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중요한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우유에는 완전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도 루신이라는 성분이 특히 중요한데 이 루신이 우리 몸에서 근육 만들기 스위치를 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임상에서 오랫동안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50대 이후에는 단백질 흡수 능력이 젊었을 때보다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가는 양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50대 이후에는 단백질을 더 자주, 더 많이 드셔야 합니다. 우유 한 잔, 두유 한 잔을 아침 커피에 넣는 것만으로도 하루 단백질 섭취의 시작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두유도 훌륭합니다. 좋은 식물성 단백질인데다 아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뼈 건강과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유제품이 잘 안 맞으시는 분들은 두유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우유 또는 두유. 정리하면 근육 유지에 필수적인 완전 단백질을 공급하는 재료입니다. 아침 커피에 한 컵 넣으시면 됩니다. 잠깐 여기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피는 혈당을 안정시켜 근육이 영양을 잘 흡수하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 코코아 가루는 혈관을 부드럽게 해서 산소 공급을 좋게 합니다. 세 번째 코코넛 오일은 세포에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네 번째 우유나 두유는 근육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단백질을 줍니다. 아직 네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재료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조합하는 방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따라오세요. 다섯 번째입니다. 바로 콜라겐 파우더입니다. 콜라겐이라고 하면 피부에 좋은 것, 주름 없애는 것, 이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콜라겐이 하는 일이 피부만이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의 구조를 유지하는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육, 관절, 뼈, 혈관, 이 모든 곳에 콜라겐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콜라겐이 나이가 들면서 줄어든다는 겁니다. 20대 이후부터 매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해서 50대가 되시면 30대 때보다 콜라겐이 상당량 줄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관절이 뻑뻑하고 무릎이 아프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굳어 있는 느낌이 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들 중에서 콜라겐 파우더를 꾸준히 섭취한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무릎 통증이 줄어들고 계단 오르내리는 능력도 눈에 띄게 향상되는 경우를 여러 번 직접 확인했습니다. 콜라겐 파우더는 뜨거운 커피에 한 스쿱 넣으면 완전히 녹아서 없어집니다. 맛도 향도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드시던 그 커피 맛 그대로입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콜라겐이 몸에서 만들어지려면 비타민 C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과일을 조금 드시면서 커피에 콜라겐을 넣으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귤 하나, 오렌지 한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 콜라겐 파우더. 정리하면 관절과 근육의 구조를 지탱하는 성분을 보충해주는 재료입니다. 뜨거운 커피에 한 스쿱 넣으세요. 여섯 번째입니다. 이건 아마 운동하는 젊은 사람들이 먹는 거 아닌가요? 하실 수도 있는데요. 바로 유청 단백질, 영어로 웨이 프로틴이라고도 합니다. 이름이 낯설어서 거부감이 드실 수 있는데 이게 50대 이상 분들에게 오히려 더 필요한 영양소라는 걸 아셨나요? 아까 우유 설명드릴 때 루신 이야기를 잠깐 드렸죠. 유청 단백질에는 이 루신이 우유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 만들기 스위치를 더 강하게 켜줍니다. 저는 근감소증 진단을 받은 환자들에게 유청 단백질을 규칙적으로 처방하면서 근육량이 증가하고 악력이 향상되는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걷는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잠깐, 이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악력이 왜 중요하냐면 50대 이상 분들에서 악력이 약할수록 낙상 위험이 높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나쁘다는 것이 임상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손의 힘이 곧 전신 근력의 척도가 되는 거죠. 유청 단백질은 무양 제품으로 구입하시면 커피에 한 스쿱 넣어도 맛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단백질이 추가되는 거죠. 한 가지 주의 사항을 드리면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주치의와 먼저 상담하시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 유청 단백질 파우더. 정리하면 근육을 직접적으로 늘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단백질 원료입니다. 무향 제품으로 커피에 한 스쿱 넣으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바로 치아시드입니다. 작고 검은 씨앗인데요. 새 모이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양면에서는 정말 놀라운 재료입니다. 치아시드에는 세 가지 중요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식이섬유, 오메가3 지방산,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먼저 식이섬유입니다. 변비 문제로 불편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나이가 들면 장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치아씨드의 식이섬유는 물을 만나면 젤처럼 부풀어 오르면서 장 운동을 도와줍니다. 다음은 오메가3입니다. 이게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관절 통증, 근육 통증, 이런 게 다 염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환자들에게서 관절 뻐근함이 줄어드는 것을 임상적으로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단백질도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이라서 소화가 부드럽고 속이 편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드릴게요. 치아시드는 그냥 통째로 드시면 영양이 잘 흡수되지 않습니다. 갈아서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한꺼번에 갈아두셨다가 아침마다 한 티스푼씩 커피에 넣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반 티스푼으로 시작하시고 몸이 익숙해지면 한 티스푼에서 두 티스푼으로 늘려가세요.
일곱 번째 치아씨드, 정리하면 식이섬유, 오메가3 단백질을 동시에 공급하는 재료입니다. 갈아서 한 티스푼 커피에 넣으세요. 자, 드디어 여덟 번째이자 마지막 재료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주목하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바로 강황과 후추입니다. 두 개를 함께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강황은 카레의 노란색을 만드는 그 향신료입니다. 강황 속에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강력한 천연 항염증 물질입니다. 그런데 강황만 먹으면 몸에서 흡수가 잘 안 됩니다. 후추에 들어있는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커큐민의 흡수율을 무려 2000% 가까이 높여준다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황은 반드시 후추와 함께 쓰셔야 합니다. 저는 강황과 후추를 함께 섭취한 환자들에게서 염증 수치가 감소하고 통증 점수도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혈관 내 염증 지표도 개선되었습니다. 강황이 하는 일을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몸 곳곳에서 작은 불이 계속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불이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이 만성염증이 관절을 망가뜨리고 근육을 약하게 만들고 혈관을 손상시키고 심지어 뇌 기능까지 떨어뜨립니다. 강황은 이 불을 꺼주는 소화기 역할을 합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강황 가루 반 티스푼과 후추 한 꼬집을 아침 커피에 넣으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부터 강황을 써온 전통이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울금이라고도 부르던 것이 바로 강황입니다. 좋다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덟 번째 강황과 후추 정리하면 몸속 만성염증을 줄여 관절, 근육, 혈관을 보호하는 재료입니다. 강황 반 티스푼에 후추 한 꼬집 반드시 함께 넣으세요. 자, 이제 8가지를 다 알려드렸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피, 두 번째 코코아 가루, 세 번째 코코넛 오일, 네 번째 우유나 두유, 다섯 번째 콜라겐 파우더, 여섯 번째 유청 단백질, 일곱 번째 치아씨드, 여덟 번째 강황과 후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이걸 다 한꺼번에 넣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다 넣으려고 하시면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기본 조합으로 시작하세요. 계피 반 티스푼 하나입니다. 이것 하나로 시작하세요. 일주일 동안 이것만 하세요. 일주일이 지나면 코코아 가루를 추가합니다. 이렇게 일주일마다 한 가지씩 추가해 나가시면 됩니다. 몸이 재료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직접 느껴보실 수 있고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천천히 늘려가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오래 갑니다. 한 가지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시작하신 후 2주에서 4주는 반드시 지속해 보세요. 우리 몸은 새로운 것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를 기대하시면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2주에서 4주 꾸준히 하신 후에 몸의 변화를 체크해 보세요. 계단이 좀 더 가볍게 올라가지는 않나요? 오후에 덜 졸리지는 않나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좀 덜 굳어 있지 않나요? 이 재료들이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시너지를 이루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유청 단백질과 우유는 근육에 직접 재료를 공급합니다. 계피는 그 재료가 근육까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코코아와 코코넛 오일은 세포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도와줍니다. 콜라겐은 근육과 관절의 구조적 틀을 유지합니다. 치아시드는 염증을 줄이고 장 건강을 통해 영양 흡수를 개선합니다. 강황과 후추는 몸 전체의 만성 염증을 줄여서 앞서 언급한 모든 재료들이 더 잘 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커피 자체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커피가 건강에 좋으냐 나쁘냐 논쟁이 많았는데요. 제가 임상과 연구 현장에서 확인한 바로는 하루 한 잔에서 두 잔의 커피 섭취는 제2형 당뇨 위험을 낮추고 간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나치게 많이 드시면 수면 방해, 혈압 상승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 한 잔에서 두 잔 사이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커피에 설탕을 많이 넣으시면 안 됩니다. 설탕이 들어가면 오늘 알려드린 재료들의 효과가 상당히 감소합니다. 단맛이 필요하시다면 계피를 더 넣으시면 자연스러운 단맛이 납니다. 이 방법들과 함께 세 가지를 더 지켜주시면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첫 번째, 단백질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 3끼 중 2끼 이상의 단백질을 꼭 포함시키세요. 계란, 두부, 생선, 닭고기, 콩류 이런 것들입니다. 두 번째, 걸으세요. 약이 없습니다. 하루 30분에서 40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잠을 충분히 주무세요.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이 회복됩니다. 근육도 잠을 자면서 회복됩니다.
7시간에서 8시간은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세 가지와 함께 아침 커피에 넣는 재료들을 더하시면 시너지가 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들, 아주 작은 것들이지만 이것들이 쌓이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우리 세대는 젊었을 때 밥심으로 일했습니다. 자식들 키울 때는 자식들이 먼저였고 직장 다닐 때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정작 우리 자신의 건강은 항상 뒤였죠. 이제는 우리 자신을 먼저 생각하실 때가 됐습니다. 우리 자신을 잘 돌봐야 가족도 잘 돌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손주들과 더 오래 놀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오늘 당장 하나만 시작하세요. 계피 한 꼬집이라도 좋습니다. 두 번째, 일주일마다 하나씩 추가하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세 번째, 2주에서 4주는 꼭 지속하세요. 그 이후에 몸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건강은 마라톤입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꾸준히 하루하루 쌓아가시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아침 커피 한 잔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기억하고 가세요. 건강이 행복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한 아침을 만들어 갑시다.